이틀 동안 테슬라 시총이 100억 원 증발했습니다. 올해에만 30% 가까이 빠진 테슬라. 하지만 밸류에이션 대가 뉴욕대 다모다란 교수가 $180에 테슬라를 샀다고 하죠. 이 근거와 언제쯤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테슬라 기업 그리고 가격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독일 공장 화재, 정전, 중국 실적 악화다, 여러가지 이슈로 요 며칠 동안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게다가 블룸버그는 아직도 비싼 주식이다, 조정 여지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뉴욕대학원의 다모다란 교수,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인데 테슬라를 $180에 샀습니다. 다모다란 교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먼저 결과적으로 현재 기준 테슬라의 적정 가치 $184다. 그리고 테슬라의 현재 사업 분야를 전기차, 에너지, 소프트웨어, 로보택시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눠놨어요. 기업 가치에 대해선 전기차가 일단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일단 전기차 기업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를. 그리고 태양광 충전 산업, 그리고 충전소 같은 에너지 분야, 또 소프트웨어, 로보택시, 이거는 자율주행이 그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퉁쳐서 자율주행 정도로 볼게요. 하지만 어쨌든 비중은 현재 전기차 위주의 보수적인 가치평가를 했다. 다모다란 교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매출과 마진 감소, 경쟁 심화, 가격이나 영업이익 하락, 부정적인 요인은 많이 다뤘지만 결국에 영업이익 10% 초반대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매출 증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태양광, 이 관련된 특허도 굉장히 많죠, 테슬라가. 그리고 충전소, 이게 최근 몇 년 동안에 매출 비중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익성이 높다. 또 소프트웨어, 로보택시 이런 부분,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미래에서 끌어온 가치가 크진 않지만 이게 실패했을 때는 이런 분야에 영향이 클 거다. 특히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괜찮을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 에너지 분야, 매출 총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수익성이 좋다는 거예요, 에너지 산업. 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평가한 적정 주가는 $184다. 지금 주가 딱 적정 주가 그 수준이에요. 특히 다모다란 교수가 매그니피센트 7, 이 M7 주가에 대해서 적정 가치들을 매겨놨습니다. 알파벳, 아마존, 애플, 마소,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적정 가치를 매겨놨는데 현재 기준 주가 비교를 해볼게요. 구글 적정 가치 138, 현재 주가 133이죠. 적정 가치 아래에 있다, 주가가. 아마존 적정 가치 155, 현재 주가 174. 다모다란 교수의 가치평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존은 비싸다. 애플 적정 가치 177, 현재 주가 $170, 싸다. 마소 356달러인데 현재 주가 $403, 비싸다. 메타 적정 가치 $445, 현재 주가 $493,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 참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적정 가치 $436예요. 근데 현재 기준 주가는 $860다. 다모다란 교수가 제시한 적정 가치의 2배예요.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대망의 테슬라 적정 가치 $184, 현재 주가 $181. 적정 주가 부근이다, 혹은 조금 더 싸다. 자, 이렇게 구글, 애플, 테슬라의 경우에는 적정 가치보다 싼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구글과 애플, 테슬라는 과소평가 영역이다. 반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경우는 비싼 영역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테슬라가 다모다란 교수가 평가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싸기 때문에 이 다모다란 교수는 실제 가지고 있던 엔비디아를 반씩 팔고 있어요. 몇 달 전에 보유한 엔비디아 물량을 반 팔고 반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더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반을 또 팔고 지금 또 반만 갖고 있다. 반면 테슬라를 지금 샀죠. 또 이런 의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테슬라의 적정 가치가 $180라고 한다면 안전마진은 필요 없는 것이냐, 이런 의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참고로 가치 투자에 있어서 안전마진의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모든 주식은 내재 가치란 게 있죠. 적정 가치가 있는데 주가가 그 적정 가치, 내재 가치보다 낮을 때 그럼 안전마진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재 가치가 $100다. 근데 주가가 $40다 라고 했을 땐 $60만큼이 안전마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평가다. 즉 내재 가치보다 많이 싼 주식을 샀을 때 안전마진을 확보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싸게 사서 손실까지의 그 마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안전마진의 개념은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보는 거지 성장주 투자에서는 거리가 있는 개념이다. 실제 다모다란 교수는 이런 언급을 합니다. 본인은 $180에 테슬라를 샀다. 제한적 매수를 했다. 그리고 MOS, 마진 오브 세이프, 안전마진은 성숙 기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테슬라는 성장 기업이다. 또한
테슬라의 추가 사업 진출 가능성. 이건 본인이 테슬라의 가치 평가에 추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 미래의 추가 사업 진출, 이 가능성, 여기에 따른 현금 흐름은 가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싱 온 더 케이크,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 멘트에 따르면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 추가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은 배제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보수적인 가치평가를 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적정 주가가 바로 184달러다. 현재 기준. 실제 제 이 산업 주기 그래프를 자주 보여드리죠. 초기 이런 성장 구간에 있는 성장 산업과 어느 정도 메인스트림, 주류 시장에 들어온 성숙 기업, 이거는 투자 판단 근거 자체가 다르다는 건데, 농심 신라면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안 먹는 사람 없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늘거나 줄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진라면이랑 싸움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거기다. 물론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부분이 있겠지만 국내 시장을 놓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라면을 팔아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어마어마하죠. 대신에 이미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꿰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급성장은 어렵다. 적어도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마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정 가치가 정해져 있고 얼마 팔지 얼마 남을지 빤히 보이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중요하죠. 이런 성숙 기업을 살 때는. 하지만 테슬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기차 침투율 12, 13, 14 캐즘 구간인데 여전히 성장의 룸이 많이 남아있다. 게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라던가 에너지, 충전소, 그런 인프라적인 부분, 로봇, AI, 향후에 성장의 룸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일반 전기차 업체와 다른 게 바로 이 점인데요. 이런 성장 속도, 투자 규모, 발생하는 현금 흐름, 안정성, 이게 주류 시장과 성장기 초입에 있는 시장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투자 측면에서 볼 때도 성장 기업은 안전마진이 중요하지 않다. 왜냐? 이미 정해진 적정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것보다 미래에 얼마나 많이 성장할지 그 룸을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테슬라의 적정 가치가 지금 현재 180달러라고 한다면 150달러, 140달러 이렇게 훨씬 아래에서 안전마진 40~50달러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더 싸게 살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미래의 성장의 룸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이 적정 주가란 것도 다모다란 교수의 개인적인 근거일 뿐이고, 실제 옛날에 다모다란 교수가 테슬라 적정 가치를 요만큼에 잡고 이 주가 상승의 폭을 누리지 못했던 흑역사가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가치평가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지난 과거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이분이 일관된 가치평가 기법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면 이 184달러라는 적정 가치도 보수적으로 평가한 가치라고 볼 수 있겠다. 자, 실제 매그니피센트 7 7개의 업체의 2022년과 2023년의 실적을 비교해보면, 자,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자, 여기서 실적 성장률 가장 큰 건 엔비디아입니다. 실적 증가율은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나왔고, 실제 엔비디아가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것도 이 실적에 기반한다. 결국 시대 주도주는 어떤 트렌드를 이끄는, 그리고 그 트렌드를 통해서 기하급수적인 실적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결국 M7 같은 경우도 실적이 결정한 주가이다. 하지만 반면 테슬라 같은 경우 실적 증가율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래 실적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AI 대장주. 실제 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가는 실적 증가율은 높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챗 GPT, 지금 시대 변화를 이끌고 있는 생성형 AI, 그 주인공이죠. 미래의 이익, 실적 증가,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 자, 테슬라 어쨌든 지금은 전기차 시장 자체의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긴 해요. 맞습니다. 이번에 주가가 빠진 그 이유 또한 중국 판매량 감소, 가격이나 경쟁, 그리고 실제 실적의 둔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테슬라 기업 가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전기차 부분, 당장 중단기적인 모멘텀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 주가가 이렇게 크게 보면 박스권이죠. 그래도 저점과 고점이 거의 2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2배 이상, 그 폭이 작은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추세가 나오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하냐. 현재 테슬라는 대형 수렴 구간에 와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가 수렴하는 그 기간은 해당 기업의 모멘텀 그리고 추세가 부재할 경우에요. 주가를 끌어올릴 건덕지가 없다는 거죠, 당분간은. 하지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물량 매집. 보통 수렴 이후에는 주가가 급락하거나 급등한다. 기업 가치 트렌드 측면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 모멘텀이 추후에 감소할 것이냐 증가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테슬라는 후자겠죠. 증가합니다. 특히 로봇, AI, 충전 플랫폼, 그리고 저가형 모델의 양산 이런 것들이 올해 말부터 내년, 내후년 이렇게 급격히 증가할 텐데 실현되는 사업 분야도 많죠. 그러면 기업 가치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점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다, 주가가. 하지만 이 기간은 물량 매집의 구간으로도 볼 수가 있고 이 기간, 수렴 구간이 끝났을 때는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과정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이 테슬라의 진짜 추세 3분기, 하반기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렴이 끝나는 그 시점이 될 것이기도 하고요. 가격을 좀 더 주봉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주요 가격이 180달러와 160달러였어요. 지금 현재 180달러 구간에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 아래로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설령 더 빠지더라도 이 아래는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락 추세가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하락 추세가 나오는 그 마지막, 그 저점이 마지막 매수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박스권 친 이후에는 진짜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는 금리 동결 후 유지 기간이 아니라 실제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는 그 시점 6월에서 7월 정도로 보고 있죠, 시장은. 그렇다면 금리 인하 모멘텀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중장기 모멘텀의 선반영 시점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 이런 것들이 맞물릴 때에는 테슬라의 진짜 추세가 나올 수 있다. 지금은 진짜 추세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렴 이후에 하락하는 시나리오 물론 세워볼 수 있겠죠. 실제 기술적으로는 이 추세 라인을 어디로 먼저 돌파하고 깨느냐 거기에 따라서 진짜 추세가 방향이 결정이 되지만 기업 내부적인 미래 성장성 그리고 중장기적인 호재들 이런 걸 봤을 때는 주가가 수렴 후에 아래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다면 지금은 떨어진다면 좋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투자 관점으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 보여요. 테슬라는 변동성이 매우 큰 주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차이나 전기차 같은 그런 주식도 마찬가지죠. 몰빵 투자는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고 진짜 맥점이라고 판단되는 구간에서는 물량을 태우되 깼을 때는 과감한 손절 그리고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 그게 아니라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차트 관점으로는 정확한 지금 캔들 패턴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좋다. 아직 올해 중순 하반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하락 추세가 끝나는 그 저점은 마지막 매수 구간, 그렇다면 다시는 오지 않을 저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계속 트래킹하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